성공적 노화 보시면 신체적, 인지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생산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성공적인 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노인의 생활 습관과 삶의 태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다 그래요. 건강한 정신에 신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신체랑 정신이랑 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걸 또 많이 느껴요. 현장에서 지내면서 많이 항상 고민하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막말로 막 폐인인데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한 몸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 뇌하고 뇌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인드, 이런 것들, 정신, 이런 것들하고 내 신체, 몸뚱아리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몸이 신체가 건강한데 머리가 그 페인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페인이면. 그리고 몸이 뭐 이렇게 건강하고 막 정말 기능적으로도 좋고 뭐 이렇게 막 엄청 뭐 비만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도 건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자, 기능적 나이 보실게요. 신체적 나이, 사회적 나이, 심리적 나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진다. 연대기적 연령,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출생 이후 살아온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연대기적 연령이라는 거 잘 보세요.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 그렇죠? 거듭 강조하지만 초록색 글씨는 다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연대기적 연령이라는 거는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 순으로 적은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연대기적 연령을 보시면 노인의 경우 연소노인이라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젊은 순에서 많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young, old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65에서 74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소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고령 노인의 경우는 75에서 84세, 고령 노인은 85에서 99세, 초고령 노인은 100세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노화 관련된 이론 보실게요. 이제 이 이론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렵게 느껴지실 만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화의 유전학적 이론, 인체의 노화 과정을 유전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유전학적 이론이니까 유전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인 거죠. 노화의 손상 이론 보시면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 손상 이론, 손상된다라는 이 느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세포가 손상됨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기에 의한 세포 손상, 세포 훼손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용어가 활성산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뭔가 그 몸에 안 좋은 느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활성산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담배 연기라든가 방사선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태양의 자외선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기에 의해서 세포 훼손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 훼손이 일어난다. 이거는 곧 뭐냐면 자외선이 이렇게 심한 그 시간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대에는 최대한 태닝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 활동들을 노인들한테 시키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노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과목이 노인 채용론이다 보니까 제가 노인으로 계속 표현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이제 굉장히 자외선이 심한 경우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피해서 운동을 하는 게 현명하다.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사실은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체에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박테리아를 죽여주고 뭐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도할 경우에는 유해한 산화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또 다른 질환들을 발병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게끔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합 조직의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교차 결합이 폐, 신장, 혈관, 소화계, 근육 등의 탄력성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결합 조직의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교차 결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크로스 링케이지라는 건데 글루코스 교차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자, 노화의 점진적 불균형 이론 보실게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노화가 발생한다는 이론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기능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불균형과 부족을 가져와 대사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결국은 이 불균형이 계속 들어가 있죠. 내용 보시면 이 노화의 점진적 불균형 이론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그렇죠?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과 부족을 가져와 대사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죠. 결국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우리 근골격계 질환도 어때요? 결국은 머슬 임밸런스라는 표현을 쓰죠. 근육 불균형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허리 통증, 뭐 목 통증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이 노화의 점진적 불균형 이론도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결합 이론이라고 있죠. 크로스 링케이지 티오리라고 교차결합되는 이론. 분자들이 서로 엉켜서 조직이 탄력성을 잃고 세포 내 외부로의 영양소와 화학적 전달 물질 교환을 방해하는 현상을 교차결합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분자들이 서로 엉켜서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조직들이 탄력성을 잃고 이렇게 좀 기능적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외부로 영양소와 화학적 전달 물질 교환이 이제 잘 안 되게끔 되는 그러한 현상을 교차결합 이론이다. 자, 사용마모 이론. 이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딱 인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마모돼서 닳는다라는 느낌 있죠? 무릎 관절도 마모돼서 닳고 뭐 이러한 것들. 보시면 신체 기관도 기계처럼 오래 사용하면 기능이 약화되고 정지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퇴화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람 몸도 기계처럼 계속 그냥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모되는 거예요. 계속 수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눈, 무릎, 연골 이런 것들도 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점 그 기능이 퇴화되어 가죠. 시력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렇죠? 무릎 연골도 닳아서
뻐걱거리고 뭔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하고 뻐걱거리면서 뭐 통증이 있다던가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신체적 변이 이론. 세포가 방사선 또는 어떤 작용에 노출되어 신체가 변이되어 노화가 진행된다고 본다. 뭔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신체적 변이 이론. 기억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옛날에 방사선에 노출돼 갖고 닌자 거북이가 탄생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돌연변이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적 변이 이론. 그래서 닌자 거북이가 막 돼갖고 막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면역 반응 이론.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노화가 나타난다고 본다. 면역 반응에 대한 이론이니까 당연히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노화가 나타난다. 어때요?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노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인데 실제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아프죠. 감기에도 걸리기 쉽고, 감기에 그냥 날씨가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신체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마셨다던가 담배를 많이 핀다던가 등등 그렇게 내 몸의 어떤 면역력을 점점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감기도 오는 거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끔 되는 거죠.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결국은 면역 체계가 깨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위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화의 심리적 이론 보시면 머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머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제학에서도 인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시켜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밌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1단계,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보시면 이 피라미드 형상인데 생리적 욕구, 제일 기본 1차원적인 거죠. 1단계 생리적 욕구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사람한테는. 그래서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생리적인 욕구, 뭐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는 그 고향 친구 중에도 이 생리적 욕구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이것만 해소가 되면 그 다음 욕구는 갖지 않아요. 이 친구는 오로지 이 1단계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사람이 이 1단계를 위해서 살다가 이 1단계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2단계 욕구로 가는 거예요. 2단계 욕구가 해결이 되면 어때요? 3단계 욕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슬로의 욕구 이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가끔 뭐 예를 들면은 약간 쉽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1단계 욕구도 간당간당하고 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그 꼭대기에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예술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그림 그리는 그런 화가라든가 뭐 소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밥을 안 먹으면서 그런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밥은 먹으면서 예술 활동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으면 하루에 1끼를 먹으면서도 예술혼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1단계가 해결이 되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가 해결되면 3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매슬로우라는 이제 이 학자가 발견한 이론이라고 해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단계 보시면 안전의 욕구라는 게 있죠.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3단계 사회적 욕구라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 뭐 애인을
찾으려고 하거나 어떤 서클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든가,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면 뭐 직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 받는 안정감, 이런 소속감의 욕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는 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 3단계 사회적 욕구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존경의 욕구,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4단계 욕구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아는 이제 굉장히 친한 형님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자. 돈이 많아요. 뭐 집도 뭐 한 60억에 팔아라 해도 60억에 안 판다.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있고 뭐 이런 분인데, 당연히 막 그런 좋은 차들, 포르쉐 뭐 이런 것도 막 똑같은 포르쉐 911 터보 차인데 검은색도 있고 크림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동차도 여러 개를 갖고 있고 하여튼 등등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크게 어떤 사업을 막 계속 벌이시고 추진하고 이런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아니 형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자꾸 사업을 이렇게 하시냐, 이거 안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형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사람은 정말 인정의 욕구가 크구나. SNS나 이런 거를 봐도 다 자랑하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진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 하나의 어떤 트렌드인데, 그런 거 인정을 받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다. 자, 5단계 이제 끝판왕이죠.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지속적인 자기 발전과 창조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구.